그리고 주주들도 여기에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료들을 꺼내와서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JYP와 비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용입니다. 이수만 SM 대표 프로듀서가 사임의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 SM 프로듀싱에서 손을 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연예계 다루는 이슈 채널들이 최근에 좀 난리가 났었죠.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K-POP 씬에서 이수만 은퇴만큼 핫한 이슈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수만 나간다. SM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SM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이야기가 가십이 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알고 들어가 보면 말이죠. 그것보다 훨씬 심도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냥 와 이제 이수만이 나간대. 그럼 이제 중국몽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 이제 세계관 놀이 없어지는 거야? 이수만도 없고 미니진도 없으면 그럼 SM은 유영진 혼자서 하는 거야? 이 정도의 가벼운 이야기로 끝낼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K-팝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맞고 이수만이 없었으면 지금의 K-팝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프로듀싱적인 감각 그리고 나이를 먹어도 죽지 않는 센스 이런 거는 정말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이 있으면 과가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수만의 공을 보고 K-팝의 아버지 이러면서 신격화시키면서 미친듯이 SM 덕질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수만이라는 사람의 과만 보고 야 이 사람은 정말 암적인 존재다 오너 리스크다 이러면서 또 욕만 하기 바쁜 것 같더라고요. 공과 과를 다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K-팝에 도움이 된 점이 있으면 또 그걸로 너무 해먹으려고 했다 정도가 될 텐데 칭찬할 건 칭찬해주고 깔 건 또 까야겠죠. 일단 오늘은 다른 곳에서 하는 이수만이 그냥 은퇴한대 SM의 미래가 어떨지 참 기대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말고 은퇴를 할 거면 진즉에 했을 저 사람이 왜 이제야 와서 은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과연 나이 먹고 이제 힘도 딸리고 하니까 지쳐서 은퇴를 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뿅. 자, 제가 예전에 SM 매각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가장 큰 부분은 그거였죠. 우리 회사 팝니다. 하지만 경영권은 이수만이 가져갈 거예요. 라는 조건. 그 조건으로 인해서 카카오와 CJ가 SM을 사려고 했지만 손을 떼고 떠났다. 라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이야기였죠. 여튼 SM은 아이돌을 만드는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화되어 있지만 정작 경연진 그 자체는 이게 맞나? 이게 정상적인 회사인가?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CJ, 카카오, 하이브 이제는 엔터테인먼트는 개개인이 아니라 대형 기업을 뒤에 끼고 그 머니 파워로 세계로 달려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 3파전 속에서 대기업들이 가장 탐나하는 건 SM이겠죠. SM을 가진 회사다라는 것만으로도 대기업 입장에서는 K-팝의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다. 하이브를 제껴볼 만한 원동력을 얻었다. 이런 평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K-팝 아이돌 제작 시스템에서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을 얻어가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CJ 카카오 엔터에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저런 엄청난 이득을 두고도 말입니다. 두 기업 다 손을 뗐습니다. 그냥 손해가 클 것 같아서 대기업들이라는 거 보면은 당장의 손해가 조금 나도 미래 시장을 해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확실하게 K-팝 씬에서 어떤 명분이라는 걸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돈이 들어도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들 중 두 개가 그냥 손을 떼버렸어요.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오너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수만이라는 사람 한 명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해먹다 보니까 열정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게 되었고 다른 회사 차리거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고 비위를 맞출 줄 아는 가늘고 길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남았다 하는 이런 세간의 이야기들이 100% 헛소문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경영진이 다 한 사람의 라인으로부터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다 갈아엎어야 하는데 그럼 SM을 사려면 경영권을 받아서 안에 이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싹 갈아엎어야겠죠. 그런데 SM의 조건은 이수만이 자기 지분을 모두 팔더라도 부회장의 자격으로 회사의 경영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조건을 걸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하면서 발을 빼는 거거든요.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가진 그 능력은 인정하지만 대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사람의 능력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뿅.
자, 여튼 그렇게 저런 가십들을 다 끌고 다니다가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가 은퇴 선언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이슈가 생긴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은퇴할 거면은 왜 저렇게 대기업들 상대로 바득바득 버텼지? 어차피 은퇴할 거였으면 그냥 대기업에 자기 지분 팔고 엄청 크게 당겨먹고 빠지는 게 최고 아닌가? 어차피 1년 만에 은퇴할 거면서 왜 부회장 자리에 경영권에 이런 이야기 던져서 대기업 산하로 들어가는 길을 막은 것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이수만의 은퇴는 그냥 은퇴한 게 아니라 쫓겨난 것이다, 밀려난 것이다 라고 봐야지 정상적이다 라는 겁니다. 1년도 안 된 시간인데 대기업 상대로 회사는 팔지만 경영권을 안 주겠다고 바락바락 버텼단 말이죠. 그러면 왜 쫓겨난 건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라이크 기획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SM의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말입니다. JYP, 하이브 이런 곳의 수장이 누구죠? 박진영, 방시혁이죠. SM보다 하이브가 훨씬 거대합니다. 거의 시총이 6배가 더 큰데 그럼 방시혁이랑 이수만 중에 돈을 누가 더 잘 벌까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상징적으로 방시혁이 더 많이 벌어야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수만이 방시혁보다 돈을 수십 배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왜냐? 방시혁은 하이브 소속의 의장으로서 월급을 받아갑니다. 대장급이라고 하지만 회사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수만은 자기가 회사를 하나 따로 차려서 그 회사가 자기가 맡은 프로듀싱을 다 외주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SM 소속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총괄 프로듀서라고 하지만 외주 프로듀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표들은 아무리 잘나도 연봉을 몇 억씩 받아갈 때 이수만은 연봉 200억을 넘게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괴한 시스템이 가능한 건 아까도 말했듯이 SM의 모든 라인들은 다 이수만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너무나 오랫동안 회사를 장악했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사모펀드에서 그 SM의 비정상적인 라인들을 파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KKR이라는 사모펀드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인데 거기 출신 사람들이 나와서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SM의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들인 SM의 지분이 1.1%, 소액 주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지분이죠.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라이크 기업 이거 쉬쉬하지 말고 처리를 하라 라고 공식적으로 안건을 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SM 측에 외부 이사 한 명을 앉혀요. 말로는 추천을 했다고 하지만 그냥 감찰관 한 명을 앉혀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라이크 기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내기 시작하면서 라이크 기획 SM과 정식으로 계약을 종료하라 라면서 공개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주주들도 여기에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료들을 꺼내와서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JYP와 비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K-팝의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SM은 지난해 대형 4사의 총 음반 판매율 중 1위를 차지했다. 하이브, JYP, YG보다 더 많은 앨범을 팔았고 K-팝 시장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회사가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시가총액은 하이브의 6분의 1이며 심지어 SM은 JYP랑 시가가 비슷한데 JYP는 SM 매출량의 26%밖에 찍지 못하고 있다. 팔아먹는 건 제일 많이 팔아먹고 있고 상징성도 있는데 주식의 시가는 굉장히 낮은 상태다. 저평가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다 회사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돈이 다른 데로 새어나가고 있다라는 소리다.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SM의 주식이 저평가 당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자료들과 함께 말이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털면은 SM 주식 떡상한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어졌죠. 그렇게 라이크 기획을 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정말 그 바로 직후에 귀신같이 이수만 프로듀서의 은퇴 선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수만 은퇴 선언이 나오자마자 SM의 주식은 순식간에 18%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수만 프로듀서가 나오면서 한 인터뷰는 현 상황에서 나오라고 하는 소액 주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과연 소액 주주들이 나오라고 한다고 나올 일인가? 대기업들 앞에서도 버텨놓고 소액 주주들의 의견 수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라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 거고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저 이수만 은퇴, SM의 미래는 어떤가? 와, 민희진도 없고 이수만도 없으면 SM 어떡하냐? 그냥 이 정도의 이슈로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